일단 그 괌에 주로 배치되던 부대가 아니에요. 아하. 지금 이제 미 본토 중북부 지역에 노스다코타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노시라고 하는 공군기지가 있어요. 네. 거기 소속의 B-52들입니다. 그 B-52들이 출격해서 하와이로 오는데 10,000km가 넘으니까 네. 하와이 상공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한번 받고 그렇게 좀 앤더슨 기지까지 왔는데 어쨌든 B-52가 10,000km 이상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화물이 많이 있겠죠. 네. 폭격기니까 화물이라고 한 것은 폭탄이 되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싣고 태평양 상공에서 급유를 한번 받고 왔는데 주로 오던 그 부대가 아니고 또 새로운 부대가 지금 증원이 됐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이 비행대의 임무가 핵폭격 임무를 가진 그런 비행대입니다. 한 번에는 못 날아옵니까? 괌까지 본토에서? 클린한 상태, 즉 그 화물이 뭐 무장이 없는 상태 같으면 13,000km까지 나르니까 아하. 올 수 있죠. 그런데 급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뭔가를 잔뜩 싣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군요. 무겁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이 한번 B-52 폭격기가 떴습니다. 그 당시에 무선 교신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항적 정보 말고 B-52 전략 폭격기들이 괌 앤더슨 기지의 관제소와 교신하는 내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Currently 32, block 33, 420 true. Say again the flight level information and the airspeed. Mighty 51 is flight level 320, block 330. Break. Mighty 53, San Francisco, go ahead. Mighty 53, TCOB 1832, flight level 2. 자,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탑10에서 소개해드렸던 B-52 폭격기와 콜사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무선 내용에 바로 마이티라는 콜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와는 마이티 5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비행기와는 마이티 53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무선 녹취상에는 두 대만 지금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항적 정보에는 이 두 대 말고도 한 대 더 포착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마이티라는 표현이요. B-52 폭격기, 이번에 출격했던 B-52 폭격기의 콜사인, 즉 식별할 수 있는 바로 이름과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 항적 정보상에는 마이티 52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51, 52, 53 석대가 석대가 지금 확인되고 출격을 했고 마이티는 그 민옷 기지의 어떤 그 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일 꼬리 날개에 MT라고 적혀 있는 그 비행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은 느려서 마이티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탑10에서요. B-52 폭격기의 임무를 꼬리 날개의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저희가 다시 끄집어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날개에 파란색 띠가 있고 부대 마크가 찍혀 있을 경우에는 핵폭격을 전담하는 부대다라고 식별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재래식 폭격 임무를 하는 경우에는 빨강색이나 금색으로 띠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파란색 꼬리 모양이 있으면 핵폭격 전담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출격한 폭격기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색, 금색, 파란색이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목격된 꼬리 날개의 색깔은 샛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B-52와 전혀 다른 소속의 부대라는 거잖아요. 노란색에다가 조금 그 바둑판 무늬, 체크 무늬. 체크 무늬까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파란색, 빨간색 그는 지구권 타격사령부 소속의 제2작전단 소속의 비행단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구권 타격사령부 소속의 제5 비행단 소속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 주 임무가 뭡니까? 역시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는 3개의 비행대가 있었는데 여기 네. 2개의 비행대가 있고 하나의 비행대는 재래식 타격 임무. 그리고 지금 온 이 비행대가 바로 23 비행대인데 여기가 바로 전략 타격 임무입니다. 핵폭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략 타격 임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폭격 임무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단이 완전히 기존에 주로 괌에 배치됐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비행단이 새로 추가 증원된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훈련 또는 출동을 할 때 오가던 B-52 폭격기와 전혀 다른 부대의 소속, 역시 주 임무가
핵 폭격을 주로 하는 임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저 탑10 출연하기 직전까지 지금 마지막 확인한 것으로는 현재 괌에 이 세대를 포함해서 9대의 B-52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6대의 기존 폭격기에 더불어서 이 세대의 폭격기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세대의 폭격기가 증원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뭔가들하고 교대가 되어서 앞으로도 6대가 갈 것인지 네.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9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핵폭격, 전략 핵폭격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새로운 B-52 폭격기 어떤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먼저 두 가지 대표적인 장착 무기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GM-86이죠. 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인 무기인데 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최대 20발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저 중에서 지금 사정거리 2,400km 해서 가로치고 B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게 바로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는데 탄두가 W80이라는 탄두인데 탄두의 위력이 최대 200kton입니다. 네. 그런데 탄두의 위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kton에서 200kton까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B-61-11 전술 핵폭탄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B-52는 스텔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B-61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바로 적의 상공까지 가야 되잖아요. 항공망이 완전히 제압된 상황에서 상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만약에 핵폭격 임무를 한다면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그렇죠.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2,400km짜리 아하. 저거 20발을 탑재를 하는데 한 200kton짜리 네.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B-52 폭격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새로운 부대 소속의 B-52 폭격기를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과 함께 묘하게 겹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미국에 가는 것으로 알려진 이 시기와 교묘하게 또 겹칩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폼페이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처음이 아니고 네. 미국과 북한 간에 뭐 회담이 있거나 약간의 회담이 또 결렬되고 나면은 항상 B-52가 떴습니다. 항상 그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이제 예. 가했는데 아마도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존중할 걸 존중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미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네. 나를 핵보육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ICBM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존중해 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존중하기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것 자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현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현재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실력을 보이면서 앞으로 비핵화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북 제재 문제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제 해제를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만약에 태도 자체가 핵보유로 가겠다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 공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괌에 주로 배치되던 부대가 아니에요. 아하. 지금 이제 미 본토 중북부 지역에 노스다코타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노시라고 하는 공군기지가 있어요. 네. 거기 소속의 B-52들입니다. 그 B-52들이 출격해서 하와이로 오는데 10,000km가 넘으니까 네. 하와이 상공에서 태평양 상공에서 공중급유를 한번 받고 그렇게 좀 앤더슨 기지까지 왔는데 어쨌든 B-52가 10,000km 이상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화물이 많이 있겠죠. 네. 폭격기니까 화물이라고 한 것은 폭탄이 되겠죠.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짓고 태평양 상공에서 급유를 한번 받고 왔는데 주로 오던 그 부대가 아니고 또 새로운 부대가 지금 증원이 됐어요. 아하.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이 비행대의 임무가 핵폭격 임무를 가진 그런 비행대입니다. 한 번에는 못 날아옵니까? 괌까지 본토에서? 클린한 상태, 즉 그 화물이 뭐 무장이 없는 상태 같으면 13,000km까지 나르니까 아하. 올 수 있죠. 그런데 급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뭔가를 잔뜩 싣고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군요. 무겁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최근에도 이 한번 B-52 폭격기가 떴습니다. 그 당시에 무선 교신 내용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항적 정보 말고 B-52 전략 폭격기들이 괌 앤더슨 기지의 관제소와 교신하는 내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Currently 32, block 33, 420 true. Say again the flight level information and the airspeed. Mighty 51 is flight level 320, block 330. Break. Mighty 53, San Francisco, go ahead.
Mighty 5-3, ECOB 1832, flight level 2. 자,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탑10에서 소개해드렸던 B-52 폭격기와 콜사인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무선 내용에 바로 마이티라는 콜사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와는 마이티 5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비행기와는 마이티 53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무선 녹취상에는 두 대만 지금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항적 정보에는 이 두 대 말고도 한 대 더 포착이 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마이티라는 표현이요. B-52 폭격기, 이번에 출격했던 B-52 폭격기의 콜사인, 즉 식별할 수 있는 바로 이름과 같은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그 항적 정보상에는 마이티 52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51, 52, 53 석대가 석대가 지금 확인됐군요. 출격을 했고, 마이티는 그 민옷 기지의 어떤 그 사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일 그 꼬리 날개에 MT라고 적혀 있는 그 비행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은 느려서 마이티라고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탑10에서요, B-52 폭격기의 임무를 꼬리 날개의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저희가 다시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꼬리 날개에 파란색 띠가 있고 부대 마크가 찍혀 있을 경우에는 핵폭격을 전담하는 부대다라고 식별할 수 있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외에도 다른 재래식 폭격 임무를 하는 경우에는 빨강색이나 금색으로 띠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파란색 꼬리 모양이 있으면 핵폭격 전담이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출격한 폭격기는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빨간색, 금색, 파란색이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이번에 목격된 꼬리 날개의 색깔은 새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B-52와 전혀 다른 소속의 부대라는 거잖아요. 노란색에다가 조금 그 바둑판 무늬, 체크 무늬. 체크 무늬까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파란색, 빨간색 그는 지구권 타격 사령부 소속의 제2작전단 소속의 비행단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는 지구권 타격 사령부 소속의 제5 비행단 소속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 주 임무가 뭡니까? 역시 여기는 이제 아까 거기는 3개의 비행대가 있었는데 여기 네. 2개의 비행대가 있고 하나의 비행대는 재래식 타격 임무. 그리고 지금 온 이 비행대가 바로 23 비행대인데 여기가 바로 전략 타격 임무입니다. 핵폭격이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략 타격 임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핵폭격 임무거든요. 네. 그래서 비행단이 완전히 기존에 주로 괌에 배치됐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비행단이 새로 추가 증원된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훈련 또는 출동을 할 때 오가던 B-52 폭격기와 전혀 다른 부대의 소속, 역시 주 임무가 핵폭격을 주로 하는 임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저 탑10 출연하기 직전까지 지금 마지막 확인한 것으로는 현재 괌에 이 세대를 포함해서 9대의 B-52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6대의 기존 폭격기에 더불어서 이 세대의 폭격기가 있는데 그러나 이 세대의 폭격기가 증원이 된 것인지 네. 아니면 뭔가들하고 교대가 되어서 앞으로도 6대가 갈 것인지 네. 그건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현재는 9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핵폭격, 전략 핵폭격 주 임무로 하고 있는 새로운 B-52 폭격기 어떤 무기들이 장착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먼저 두 가지 대표적인 장착 무기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AGM-86이죠. 네.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인 무기인데 저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최대 20발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저 중에서 지금 사정거리 2,400km 해서 가로치고 B형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게 바로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핵무장을 할 수가 있는데 탄두가 W80이라는 탄두인데 탄두의 위력이 최대 200kton입니다. 네. 그런데 탄두의 위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kton에서 200kton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B-61-11 전술 핵폭탄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B-52는 스텔스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B-61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바로 적의 상공까지 가야 되잖아요. 항공망이 완전히 제압된 상황에서 상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만약에 핵폭격 임무를 한다면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그렇죠.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2,400km짜리 아하. 저거 20발을 탑재를 하는데 한 200kton짜리 네.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B-52 폭격기,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새로운 부대 소속의 B-52 폭격기를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과 함께 묘하게 겹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러 미국에 가는 것으로 알려진 요 시기와 교묘하게 또 겹칩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는 없겠지만 뭔가 폼페이오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이벤트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처음이 아니고 네. 미국과 북한 간에 뭐 회담이 있거나 약간의 회담이 또 결렬되고 나면은 항상 BOCB가 떴습니다. 항상 그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이제 예. 가했는데 아마도 이런 거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네. 존중할 걸 존중해 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실험하지도 전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미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네. 나를 핵보육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ICBM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존중해 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 존중하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이것 자체 이런 태도를 가지고 현재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현재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실력을 보이면서 앞으로 비핵화 관련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북 제재 문제에서는 단계적으로 이제 해제를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만약에 태도 자체가 핵보유로 가겠다 그러면 언제라도 우리 공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항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혹시 문제로 지적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B-52 폭격기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로 이어갑니다. 만나보시죠.